그냥 그 집에서 살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 집에서 그렇게 살고 싶으면 시세대로 사. 안 그래도 다음 세입자 구하고 있는데 그 전에 사.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될 게 뭐야? 아들이 결혼하면 다 집을 해주잖아요. 그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야? 집 줄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결혼해. 어머님, 지난번에는 속상해서 그랬던 거예요. 죄송해요. 사과는 받겠다만 너희 결혼은 너희 힘으로 해라. 너무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마음 많이 상하셨고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냉정한 분들이 제 시부모님이라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결혼을 너희가 하지 내가 하니? 부모 도움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한다면 너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라면 내 며느리로 들이기 싫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선영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예비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처음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 비용을 본인들의 힘으로 하겠다고 하니 갈등이 있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선 씨 부부에게 집이 한 채 더 있다는 것을 상대 가족이 안 순간부터 괴로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결혼 준비가 삐그덕거리는 것이 모두 선 씨 부부의 탓이라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 그리고 의도치 않게 2박 3일 동안 아들과 예비 며느리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된 선 씨 부부. 이런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되어서 평생 아들의 배우자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 어쩐지 아득해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결혼을 지지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꼭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선 씨도 더 이상 아들을 곁에서 지켜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선 씨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우정민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기쁜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지만 선 씨의 아들은 성인이 되어서 속을 썩힌 케이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이게 뭐야? 아들이 군대에 다녀온 후 복학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웬 종이 뭉치를 건네는 아들을 어리둥절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사업 계획서요. 사업? 아들은 갑자기 쇼핑몰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쇼핑몰이야? 전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도 구상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걸 왜 우리한테 줘? 선 씨 부부는 그쪽으론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본다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인쇄를 해온 이유가 있었죠. 아시다시피 학생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 아빠가 조금 도와주시면 꼭 성공해 볼게요. 선 씨와 남편은 처음엔 말도 안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사업을 하기엔 일은 나이이기도 했고 학업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들의 그럴싸한 사업 계획서와 포부에 원하는 대로 투자금을 지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대학을 휴학한 상태로 운영하던 쇼핑몰은 반년도 안 돼서 망해버렸죠. 시작은 의욕에 차서 하더니 생각처럼 운영이 되지 않았는지 어느새부턴가 처음의 열정은 사라졌습니다. 투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끔씩 물어보아도 아들은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사업을 접었을 땐 투자했던 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선 씨 부부에게로 돌아왔죠. 투자했던 돈은 어떻게 갚을 거야? 네? 갚다니요. 망했는데 제가 어떻게 갚아요? 아들은 손만 털고 끝이었습니다. 책임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부모가 뼈 빠지게 번 돈을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업을 했으니 세상이 험난한 것을 전혀 몰랐죠. 아들은 다시 대학에 복학해서 절실함이라고는 없이 그냥저냥 살아갔습니다.
안일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아들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씨 부부가 젊었을 적에는 남들보다 열심히 일했고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경제적인 안정이 온 것이고 말이죠. 선씨 부부는 그날 이후로 아들을 독립시켜서 대학교 학비 외에는 일절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방세나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스로 벌게끔 했죠. 생활고 앞에는 아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안 되겠다고 버티더니 학비까지 안 내주겠다고 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꽤나 착실하게 살다가 졸업 후에는 괜찮은 회사에 취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치열하게 살다 보니 딴 데 정신을 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취업을 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이 바쁘다 보니 본이든 아니든 성실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씨 부부도 이제 아들이 결혼만 하면 끝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면 선씨도 마음 놓고 말년에 여행이나 다니면서 남편과 노후를 보낼 생각을 내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아들이 33이 되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여자친구가 29살이라고? 네. 평범한 직장 다니고요. 아들과는 4살 차이가 난다는 예비 며느리. 아들에 비해서 조금 어리다고는 생각했지만 아들은 꼭 내년 초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하면 그 비용은 둘의 힘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죠.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싶었습니다. 결혼 비용을 달라고 하려나 싶었는데 자신들이 알아서 한다니 말이죠. 그간 선씨 부부가 노력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결혼 비용을 보태줄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쪽에서도 양가 도움 없이 결혼하는 것이 마음이 편한 모양이었죠. 그건 선씨 부부도 적극 찬성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전혀 안 보태줄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흘러가는 줄 알았죠.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선씨의 집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월세 받는 그 집이요. 아, 그 집? 그 집이 왜? 사실 선씨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도 집이 한 채 더 있었습니다. 이사하기 이전에 살던 집이었는데 팔지 않고 월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집이었죠. 그런데 뜬금없이 그 아파트 얘기를 꺼내는 아들의 어쩐지 느낌이 좋지 않았는데 역시나 아들의 말이 선씨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를 신혼집으로 하면 어떨까요? 공교롭게도 몇 달 안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집이 비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물어보는지. 너희 힘으로 결혼하겠다며? 집을 달라고 그래? 남편이 아들에게 한마디 하자 아들이 풀이 죽어 대답했습니다. 알아보고는 있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둘이 합쳐도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전세로 가면 되지. 양가 도움 없이 결혼하겠다던 아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선씨를 설득했습니다. 아니, 때를 썼다고 봐야 맞겠죠. 집을 맡겨두기라도 한 듯이 달라는 아들에게 기가 막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무엇이든 노력 없이 얻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전부 그렇진 않겠지만 선씨의 아들이 그렇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어쩐지 정신을 차렸다 싶었습니다. 예전의 아들을 생각하자면 어쩌면 몇 년 안에 집도 홀랑 날려먹을지도 몰랐습니다. 그건 안 돼. 다음 세입자 구할 거야. 월세가 들어와야 엄마 아빠도 생활을 하지.
그게 유일한 수입원은 아니기 때문에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도 살 수 있었지만 아들에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 씨의 거절에도 아들은 지칠 줄 모르고 매달렸습니다. 며칠 동안 사람을 들들 볶길래 예전 버릇이 나왔다 싶었습니다. 그래.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라. 정말요? 남편의 말에 선 씨도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대신에 보증금은 내고 살아. 네. 보증금을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좋은 생각이네. 선 씨는 남편의 말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고 아들은 황당해했습니다.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보증금을 주고 받을 수 있느냐고 했죠.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도 그렇게 냉정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너희 집 구하려고 생각했던 예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보증금으로 주면 너희 계속 살다가 나중에 명예 넘겨줄게. 나중에 이사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 돌려주고. 어차피 아들이 결혼할 때 어느 정도 보태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아둔 돈을 주고 살다가 나중에 집을 넘겨주면 그게 아들 내외에겐 더 좋을 듯 했습니다. 어쨌거나 아들에게 큰 이득이 되는 것은 맞으니 말이죠. 무작정 공짜로 줘버리기에는 선 씨 부부의 노후 문제도 있었고 또한 아들에게 열심히 살라는 의미가 컸습니다. 모든 대가는 있어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사 안 나가면 안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돈 주고 그 집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엄마 아빠가 너무하신 거예요. 뭐가 너무해? 너희 모아둔 돈으로 전세 구하기도 힘들다며. 근데 그거 주면 나중에 집을 준다는데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부모 자식 간에는 있을 수 있죠. 아니, 너 도움 없이 결혼하겠다는 소리는 어디로 쏙 들어갔어? 그때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은 원래부터 있었고 아들의 말만 바뀌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아들에게서 전해 듣기로는 예비 사돈도 그 소식을 듣고 크게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왜 실망을 해? 그냥 줄 수도 있는데 왜 처음 시작부터 짐을 지어주느냐고요. 예비 사돈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선 씨 부부도 원칙이라는 것이 있었고 인생의 계획도 있었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며 덜컥 수억하는 집을 줘버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설령 주더라도 그건 아주 나중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그래도 막상 결혼한다니 한 발짝 양보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매정하게 비춰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정민이 곧 결혼하는데 우리끼리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는 게 어때? 갑자기 웬 여행? 그냥 그렇게 셋이서 여행 다닐 일이 앞으로는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집 문제도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선 씨 부부의 뜻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듯 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남편과 함께 2박 3일로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오는 게 어떤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도 흔쾌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기로 결정되고 얼마 안 돼서 아들이 선 씨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여행 가는 거요. 수지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뭐? 넷이서 가자고? 네. 안 되나요? 마지막으로 3시간은 가족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비 며느리가 함께 가고 싶다는 말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못할 테니 말이죠. 수지가 엄마 아빠랑 친해지고 싶은가 봐요. 이번에는 우리끼리 갔으면 하는데. 그래도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해요. 아들이 중간에서 끊어내질 못하니 선 씨가 안 된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여행은 넷이서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가려던 취지를 벗어나지만 아들의 말대로 예비 며느리와 친분을 쌓으면 좋은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만난 예비 며느리의 차림새를 보고는 황당한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고 갈 거니? 네. 왜 그러세요? 선 씨의 질문에 예비 며느리는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혹스러운 것은 선 씨였습니다. 짧은 치마에 찔릴 듯 높고 뾰족한 굽의 구두를 신고 수줍게 서 있는 예비 며느리. 제주도 여행이니만큼 해안가도 걷고 할 텐데 차림새가 적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어서 타자. 하지만 선 씨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갈아 신을 신발이라도 가져왔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닌 모양인지 비행기에서 내려서 숙소에 짐을 푼 뒤에도 예비 며느리는 그 차림 그대로 밖을 돌아다녔습니다. 아, 언제까지 걸을 거야? 왜? 힘들어. 당연하지. 발 아파 죽겠어. 그럼 좀 쉴까? 이런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느긋하게 바닷가 보며 걷고 싶었던 선 씨는 자꾸만 뒤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괜찮니? 수지가 발이 아픈가 본데요. 잠깐 어디 좀 들어갔다가 가죠. 선 씨가 근처에 카페가 있나 찾아보려는데 예비 며느리가 불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그냥 차에 가 있을게. 키 좀 줘. 그럼 같이 가자. 엄마, 저희는 차에서 기다릴게요. 그러더니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선 씨 부부는 얼이 빠져서 서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구두를 왜 신고 여기로 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을 차에서 무작정 기다리게 할 수가 없어서 선 씨 부부도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 사줄까? 아, 아니에요. 편한 신발을 사준다고 해도 마다하고 발 아프다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이건 먹어봐. 저 해산물 못 먹어요. 그래? 그럼 고기라도 먹어봐. 식당에 들어가서 뚱한 표정으로 깨작깨작 젓가락질을 하고 있는 예비 며느리가 신경 쓰여 이것저것 내밀었더니 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수지는 소고기밖에 안 먹어요. 진작 말하지. 하필이면 돼지고기와 해산물을 파는 식당이었습니다. 이런 데인 줄은 몰랐네. 다른 데 갈까? 아니야. 다른 거 먹을게. 입맛이 까다로울 수는 있다고 치지만 싫은 티를 팍팍 내며 앉아있으니 선씨 부부만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수발을 드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첫째 날은 엉망이었습니다. 만약 예비 며느리만 아니었다면 분명 단란한 여행이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소고기만 먹는다길래 소고기를 사와서 그릴에 구워 먹기 위해 불을 피웠습니다. 이것 좀 같이 손질해 줄래? 아들과 남편은 불을 피워 고기를 굽고 있었고 예비 며느리는 그 앞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야채 몇 가지를 손질하고 있던 선 씨가 손이 부족해 예비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 저 이거 안 해봤는데. 양파 껍질을 벗기라고 했더니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양쪽 잘라서 껍질만 벗기면 돼. 안 네. 맡기고도 불안해서 바라보자 어설픈 칼질로 헛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리 줘. 내가 할게. 저기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 선 씨는 다시 칼을 넘겨받았습니다. 여기 고기 좀 더 가져가. 그리고 예비 며느리의 손에 고기를 더 들려보냈죠. 야채들을 손질해서 나갔는데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들 어디 갔어? 글쎄. 아까 저기 건물 뒤로 가던데.
고기 다 구워졌으니까 오라고 그래. 남편의 말에 선 씨가 물 묻은 손을 옷에 문지르며 건물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울음소리가 들렸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그런 뜻으로 시키신 건 아닐 거야. 뭐? 내가 그렇게 느꼈다잖아. 그랬어. 미안. 왜 잘 못하는 걸 하라고 억지로 시키셔? 그리고 못한다니까 날 한심하게 쳐다보시잖아. 고기나 가져다 놓으라고. 어떻게 그렇게 민망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 그리고 구두 신고 왔다고 그렇게 눈치를 주시고. 그러게. 엄마는 도대체 왜 그러냐. 수지 네가 좀 참아. 내일이면 가잖아. 결혼하면 얼마나 더 심하시겠어? 만날 일이 그렇게 많겠어? 내가 그런 일 없게 할게. 달래는 아들과 흐느끼는 예비 며느리. 대화 내용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다 같이 온 여행에서 양파 좀 까라고 했다고 울며 하소연하는 모습에 기가 찼죠. 집으로 불러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나와서 다 같이 음식 준비하는데 그 정도는 부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잘 못하는 것 같기에 앉아있으라고 했고 말이죠. 또 말이야 다르고 다른 것인데 어쩜 저렇게 묘하게 이간질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결혼하면 만날 일이 거의 없으니 참으라는 아들의 말이 선 씨를 더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선 씨는 아들을 부르지 않고 남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왜 혼자 와? 몰라? 안 보이네. 그때부터는 선 씨도 표정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잠시 뒤에 아들과 예비 며느리도 돌아왔지만 빨간 눈으로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죠.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선 씨는 예비 며느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해지겠다며 굳이 찾아와 놓고는 그런 노력은 하지도 않고 저렇게 이틀 동안 못마땅한 표정으로 있는 것인지 여행에 따라온 이유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참. 그 집 얘기 말인데요. 마침 생각났다는 듯 아파트 얘기를 꺼내는 아들. 아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온 여행이었지만 이미 선 씨의 마음은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처음엔 아들이 못 믿어서 그랬지만 이제는 예비 며느리 때문에라도 그러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제 이름으로 바꿔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모은 돈은 생활 미천으로 쓰도록 해주시고요. 어차피가 어디 있어? 애초에 부모 도움 없이 결혼한다고 했었고 집을 구하려면 써야 됐던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만 보증금으로 달라는데 그게 어렵냐? 뭐든 그렇게 쉽게 얻으려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한다는데 그 정도는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정도? 그 집이 1, 2억도 아닌데. 그 정도는 그냥 줘야 된다는 거야? 부모니까. 선 씨 부부가 끝까지 반대하자 아들은 대화가 안 통한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의 표정도 무척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신랑이 하는 소리에 선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다고? 이따가 같이 가야지. 됐어. 나 택시 타고 공항 갈게. 그럼 나는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수지야. 선 씨가 숙소 거실로 나가보자 이미 예비 며느리는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벽에 기대 서 있었죠. 지금 간 거야? 선 씨가 기가 막혀 묻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간다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가버리는 게 말이 되니?
선 씨가 황당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오히려 선 씨를 탓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집만 주셨어도 이런 일 없잖아요. 왜 이렇게 자식이랑 며느리한테 상처를 주고 그러세요? 뭐야? 선 씨라고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 때문에 여행 따라오겠다고 한 거지? 무슨 이유였든 왔으면 분위기를 맞추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내내 죽상을 하고 있어? 그리고 뜻대로 안 됐다고 이렇게 가버리는 게 무슨 예의야? 아니, 진작에 집 문제만 해결해 주셨어도 수지도 엄마 아빠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뭐,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런데 뒤에서 남편이 들었는지 남편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집을 주면 더 잘하고 안 주면 잘 안 하고? 그 말이야. 너는 지금 그런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선 씨도 남편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결혼한다면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말리진 못하겠지. 그런데 너희 결혼엔 전혀 지원을 못 해주겠다. 집이고 뭐고, 예물이고 뭐고, 아니 참석도 못하니까 알아서 해라. 네?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을 듣고도 너희 결혼을 축복해 줄 줄 알았어? 선 씨 부부도 짐을 챙겨서 숙소를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남겨둔 채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 놈은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그래. 나쁜 놈이야. 그 집도 얼른 다음 세입자 구해버려. 알았어. 선 씨는 그 길로 바로 부동산에 연락해서 아파트를 월세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선 씨가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자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증금 드릴게요. 그 말에 선 씨는 코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다 필요 없다고 말했잖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마음을 바꾸세요? 말을 바꾼 건 너희 아니야? 그냥 그 집에서 살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 집에서 그렇게 살고 싶으면 시세대로 사. 안 그래도 다음 세입자 구하고 있는데 그 전에 사.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될 게 뭐야? 아들이 결혼하면 다 집을 해주잖아요. 그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야? 그럴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결혼해. 선 씨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그런 선 씨에게 예비 며느리도 전화를 걸어서 사과했죠. 너무 속상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돌아와 버려서 죄송해요. 참 그렇게 가버리면서도 이럴 줄 몰랐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얼마나 선 씨 부부를 물러봤으면 그랬을지 어이가 없었죠. 사과는 받겠다만 너희 결혼은 너희 힘으로 해라.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너무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마음 많이 상하셨고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냉정한 분들이 제 시부모님이라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부모님이 왜 마음이 상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그쪽에서도 좀 보태주신다니? 애초에 도움 없이 결혼하기로 약속이 됐던 거잖아. 그리고 결혼을 너희가 하지 내가 하니? 부모 도움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한다면 너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라면 내 며느리로 들이기 싫다. 그렇게 끊어진 통화. 만약 아들이 결국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아들 며느리와는 결코 가까이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말이죠. 그 아파트는 선 씨의 노후 자금이자 나중에 아들의 자산이 될 예정이었지만 그 계획이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도움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일로 선 씨 부부는 아들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은 끝까지 자기 반성을 할 줄 몰랐습니다. 엄마, 결국 결혼 미루기로 했어요. 그러니 선 씨의 무심한 대꾸에 아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수지가 죄송하다고 엄마 아빠한테 전화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른으로서 못 이기는 척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결혼 못 하겠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집을 공짜로 안 주니까 서운해서 결혼 못 하겠다니? 엄마, 결혼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도 잘 생각해 봐야 할 거다. 제가 이 결혼을 안 하길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엄마 아빠는 그런 거에 신경 끄기로 했어. 네 인생 알아서 살아. 우린 우리 인생 알아서 살 테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이미 세입자 구했어. 그 말은 이제 모든 게 다 물 건너갔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끊을게. 결혼하더라도 청첩장은 줄 것 없다. 아마 당분간은 마지막 통화가 될 듯 했습니다. 선 씨 부부는 원래 예정했던 대로 노후에 여행이나 다니며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미뤄두고 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어쩌면 진작에 아들에게 집을 줬으면 모두가 행복했을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건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유지할 수 있는 행복이라면 가짜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다 큰 아들을 부모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부모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는 자식을 위해 말이죠. 지금은 가슴 쓰리지만 그렇게 결혼시키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자식 인생을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 남편도 선 씨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살 때였습니다.